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전기차의 인기를 끌었던 국산차 1위 아이오닉 5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V6가 나오기 전까지 독보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면서 넓어진 휠 베이스, 그리고 SUV와 세단의 그 중간쯤이라는 점, 어떻게 보면 SUV에 더 가깝다는 점 때문에 많은 세단형 전기차보다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택시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게 되면서 길거리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됐던 전기차 중에 하나입니다. 전비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5.1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00원인 전기 충전비로 계산을 해봤을 때 1만 킬로 정도 완속 충전을 했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만 킬로에 80만 원대밖에 나오지 않는 그 차량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 재원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 4만 8천 킬로 주행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롱레인지 AWD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신차가로만 놓고 본다면 5천만 원대가 훨씬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감각이 꽤 됐을 거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가격은 4,160만 원으로 신차가에서 1,000만 원 정도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놓고 보는 디자인, 그러니까 2023년 이후로 풀체인지 될 모델과 놓고 봤을 때 그 전까지 모델들은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올드하다라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2021년식으로 알 수 있겠지만 딱 이 친구는 그 스타트를 끊었던 모델입니다. 보통 쥐색 컬러를 많이 보셨겠는데 이 차량은 쥐색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 컬러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4만 8천 킬로를 뛰었다 보니까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2023년 2년 동안 4만 8천 킬로, 1년에 2만 4천 킬로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70킬로 정도 왕복으로 달리셨다고 보면 됩니다. 막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뛴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아까 1만 킬로 주행을 했을 때에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8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만 킬로 정도 주행했으니까 160만 원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일반 승용차들은 얼마 나올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일반 가솔린 모델 한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거 봤을 때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이어 트레드도 반토막인지 많이 남아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현재 타이어는 2021년 03주차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안쪽에 있는 타이어 트레드, 마모선 위로 이 솜털이 살아있을 정도니까 아마 한 번쯤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도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가 되어 있는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미쉐린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뒤 동일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앞뒤 타이어가 다르다거나 혹은 마모량이 다른 경우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앞뒤로 지금 80% 이상 남아 있고요. 또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는 시기도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뿐만 아니라 많은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안쪽을 한번 볼 텐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핸들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나와 있는 돌출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안으로 쑥 슬림하게 들어갔다가 문을 열 때만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타란!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컬러를 놓고 보시면은 보통 블랙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블랙이 아니라 그레이 컬러로 안쪽 내장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와 모카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스크래치 났어 라고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스크래치가 아니라 이거를 버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 스티커를 붙여 놓으신 게 신차에서 떼지 않으신 거예요. 요거 그대로 떼시면은 됩니다. 이 친구 가운데 감독님 잡아주시면 이 차량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보통 뒷좌석에만 있고 앞좌석에 이거 있는 경우 거의 못 봤죠? 허벅지 받침대가 있는 건 봤지만 종아리 받침대가 보통은 나오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종아리 받침대까지도 나옵니다. 이거의 장점이 뭘까요? 장거리 할 때 발이 뜨지 않고 편안하게 종아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고요. 종아리를 받쳐줌으로써 발목의 무리까지도
많이 줄어듭니다. 허벅지 받침대랑은 또 다른 장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위쪽에서도 보셔도 메인 센터 부분이 아예 뻥 뚫리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가운데 배기구 라인 쪽 따라서 쭉 들어가는 뭐 프로펠러 차프트 라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 터널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전기차는 배터리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까지도 충분히 널찍하게 수납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기다가 쓰레기통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좋습니다. 저는 진짜 차 안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는 걸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그 네모난 차량용 쓰레기통 팔거든요. 그거 놓잖아요. 딱 맞아요. 뒤에도 한번 볼 텐데 뒤에도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뒤에가 진짜 넓어요.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 들어 주차종으로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뒤쪽 레그룸 공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인데요. 휠 베이스가 왜 기냐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이오닉 5 나오기 전 아이오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승용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승용 플랫폼에서 사용해서 휠베이스가 짧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길어져서 레그룸 공간도 지금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폴딩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가시죠. 트렁크 공간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확실히 세단과 SUV 중간쯤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높이 면에서는 많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시트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가운데 배터리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터널이 없어서 훨씬 더 널찍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확실히 널찍하죠. 안쪽 깊이까지도 깊고요. 지금 하단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좌우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타이어도 모두 다 키트로 나오고 있죠.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고 애초에 거리 자체도 꽤나 긴 편인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거리를 생각을 하셨나요? 이 친구는 롱레인지 모델 덕분에 굉장히 긴 거리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370에서 390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메인 키포인트가 있는데 전비는 겨울철과 여름철에 조금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안쪽에서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요. 모든 작동이 전기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배터리들이 열을 받으면 열에 취약해서 좀 더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과 한겨울 또 추위에도 이 배터리를 보온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아서 여름과 겨울에는 전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못해도 300 이상은 주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 측면으로 넘어와서 아까 폴딩했던 시트의 각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각도 보여드리면 거의 살짝 경사가 있는 정도, 하지만 차박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고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뒷좌석에 USB 포트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실 것 같은 메인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희 감독님 키가 190인데 감독님 탔을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유, 너무 편한데? 머리도 안 닿고 레그룸도 안 닿아요. 왜냐면 162인 제가 탔을 때 웬만한 차는 편할 수밖에 없는데 190인 남성분이 탔을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지금 굉장히 조용할 거예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지금 조용하고요. 이게 45,000km다 보니까 사용감을 좀 걱정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같이 보셨다시피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열 놓고 모두 봤을 때 사용감, 핸들에 대해서도 사용감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메인 홈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해당 차량의 배터리가 43%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21km 남아있죠. 이게 심지어 연비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 좋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쭉 넘어서 여기가 바로 저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열선, 통풍, 그리고 빌트인 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는 뭐 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부분, 후석 취침 모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특히 패밀리카로 타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후석 취침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노래가 앞쪽으로만 포커싱이 맞춰지기 때문에 아빠들, 엄마들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 아이들은 꿀잠을 잘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 익스클루시브에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옵션인데요.
보이시는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행 편의, 전방, 운전자 주의, 후측방, 주차, 차로, 속도 제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행 편의 들어가서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생각하시는 안전 옵션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을 더 추가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핸들 칼럼식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레버를 돌리는 타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타입입니다. 지금 후진을 놨고요. 후진을 놨을 때 이렇게 가이드 라인과 함께 어시스트 라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변속기가 미션이 없다 보니까 떨림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장점이고요. 파킹을 눌러서 파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이면 옵션, 정숙성이면 정숙성, 속도면 속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차가가 5,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가격이 4,100만 원대이다 보니까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고요. 저거 지금 지원금 받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원금을 대폭 축소를 해놨고요. 지금 심지어 예약을 하더라도 이 지원금이 다 소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할인이 되어 있는 중고차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AWD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평균 전비 4.9, 최대 주행거리 390이라는 숫자를 자랑하는 그 녀석, 바로 이 아이오닉 5 모델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보기 드문 화이트 컬러여서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쥐색 컬러가 너무나 흔하게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요, 아직 단 한 번도 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를 한 번쯤 타보셨다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차량인데요. 안 타보셨다면 정오모터스 3일 시승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치금 10%만 지불을 해주시면 총 3일 동안 시승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전기차를 탔을 때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악셀링만으로 차량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 악셀링에 따라서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같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뭐가 중요하죠? 적응 기간,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3일 동안 시승해 보시면서 나 맞는 차량인지 안 맞는 차량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예치금 시승 서비스 3일 동안 타보시고요. 도저히 우리 아이가 너무 토를 해서 안 되겠다 싶으신다면 쿨하게 반품하셔도 됩니다. 신차 보증 또한 넉넉히 아직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을 타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차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아직 짱짱해서 신차 받자마자 해당 차량 받자마자 바로 센터 가셔서 점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비도 좋고 주유비 안 들어가고 기름값만 들어가는데 기름값도 한 달에 1만 킬로 정도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지금 내연기관 타시는 차량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전기차는 CC로 들어가지가 않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1년에 13만 원 한 번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꿀팁이죠. CC가 큰 차량들 같은 경우는 80만 원, 100만 원,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내는 차량들에 비해서 13만 원이라면 거의 거저죠. 자,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 차를 타보신다면 매력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밤.